저희가 지금 얘기할 게 이제 뿌리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에서는 가장 밑에서 이제 하청 구조에 있는 네. 상황인 거잖아요. 이번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런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? 네. 소위 이 제조업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다. 일본 수출 규제 아베 말씀하시는 덕분에. 거죠. 아베 덕분에. 네, 소위 뭐 아베 마리아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아베한테 상당히 우리가 고마움을 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해요. 농담 삼아.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가서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자동차도 나가고 IT도 나갈 때 패키지로 우리의 어떤 역량 있는 뿌리 기업들도 만약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들을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 기회에 있으니까 우리 뿌리 기업들도 기술도 혁신해야 되지만 시장도 혁신해야 된다.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관심 있었던 게 K 방역이라는 네. 용어입니다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IT 기술, 예를 들어서 뭐 5G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네.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역에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뿌리 산업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게 이제 단순히 뭐 공장이 스마트화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을 접목하면은 분명히 세계에서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그렇죠. K뿌리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강하게 갖게 되어졌고요. 거꾸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뿌리 산업의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스마트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업들의 수준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생존하기 위해서 가야 될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스마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수준에 맞는 스마트화를 정의를 하고 그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할 거냐, 정교하게 가야 되는 부분. 당장은 뭐 산소 마스크를 끼워서 그분들이 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우선일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고 난 다음에 계속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살 수는 없는 거니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서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은 또 뭘까? 기업들도 대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함께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. 굉장히 공통적인 이슈들을 갖고 있어요.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.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. 지원도 그런 플랫폼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흔쾌히 공유를 할 때 정부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 어떤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게 히말라야 산에 등반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 1970년대에는 정상에 올라가면 카퍼레이트 해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매년 수백 명씩 정상에 올라가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간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셰르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베이스 캠프를 잘 구축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셰르파 역할을 잘 수행할지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기초 체력을 올려서 베이스 캠프에 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베이스 캠프에 있는 기업체들은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등산 난코스도 있고 그런 데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뿌리 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인재가 핵심인데 그런 인재들을 잘 배양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뿌리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 번씩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. 경제 GDP의 30%가 제조업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탑의 제조 강국이고요. 굉장히 고도의 다양한 뿌리 기술들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. 팀 코리아를 꾸려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. 네. 기초 체력이 든든한 업체는 또 더 정상에 등반할 수 있도록 이제 대기업이랑 매칭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파트너십을 정리를 하는 거죠. 현승기 원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. 네, 마무리 발언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이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점은 지금
모든 산업들이 디지털화도 되어지고 뭔가 이게 사람들도 줄어들고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한 분야만 하면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예를 들어서 IT 기술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생산 공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거꾸로 이제 경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효과적으로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전공 하나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컴퓨터 공학과를 했든 기계공학을 했든 아니면 뭐 경영학을 했든 다만 이 친구들이 자기가 주 전공도 있는 반면에 부 전공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지 결국 다른 전공 사람들하고 굉장히 손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약간 융복합 얘기하시는 그렇죠. 거죠. 네. 결국 이제 그렇게 돼야지 한 팀으로서 어떤 그 사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단순한 학과가 아니라 제조혁신 전문대학원에서 좀 융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작은 아직 미미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는 좀 저희가 잘 이거를 이끌어 나가서 국내에서 뭔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정말 셰르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을 만들고 싶습니다.